저희 이제 뭐 적당한 걸 많이 써놨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소리의 시그널 플로우예요. 이 소리가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목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리의 전달. 그쵸? 소리를 전달을 잘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작으니까 안 들리니까. 크게, 충분하게, 크게. 자, 그런 시스템이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해주면서도 그런 시스템 간단하게 딱 하나 되어 있는 거. 조그맣게. 자, 이런 거. 스피커인데 뭐예요? 확성기. 자,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키워서 소리를 이렇게 증폭해서 키워서 잘 전달해주게 하는 가장 간단한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성기. 뭔지 알아요? 엥 하는 거 뭔지 알죠? 자,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증폭을 해주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거를 또 소리 내주는 스피커도 하나로 모두 뭉쳐있잖아요. 그게 이제 간략한 시스템이죠. 이제 이제 흐름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가죠. 소리의 전달.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뭔가 이 매개체가 있어야 돼. 뭔가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서 말하는 이 소리는 뭘 타고 가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압축됐다가 풀렸다 이렇게 하면서 쭉 가겠죠. 전달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기가 없는 무중력? 아니 무중력. 진공 상태가 하면 소리가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압력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이 차이가 있으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의 빠르기도 있죠. 스피드가 있죠. 어느 정도 빨릴까요? 우리 소리가 325? 정확해? 보통 저도 기억하기로 343 정도 간다고 생각해요. 1초에. 그죠? 그러면 주파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파수? 그죠? 프리퀀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프리퀀시가 뜻이 뭐야? 뭐냐면 1초에 이놈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제 세는 거야. 만약에 프리퀀시가 50 헤르츠, 뭐 한국에서는 헤르츠라 그러고 영어 발음은 헐츠라 그러고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50 헤르츠다 그러면 요 사인 웨이브가 1초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5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길이를 잴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그것도 기억나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 20에서 20km. 이 사이가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뭐 그런 얘기 하죠. 박쥐 이런 거는 막 초고주파수를 듣는다고. 우리는 못 들어요. 요 이상 가면 요 밑으로 가도 못 듣고. 그래서 모든 기기를 보면 주파수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안 들리니까 그 이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헤르츠의 소리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낮은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는 이렇게 주파수 소리는 이렇게 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금방 지나갈게요.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자, 보면 1초에 요만큼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Hz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1초에 20번이죠. 그죠? 그럼 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20으로 나누면 27, 14. 하나에 17m. 그죠? 그러면 이제 저음 20Hz짜리 소리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파장이 이렇게 가는구나. 오늘 진짜 저거 껐어 나? 아니, 출발해. 그거 켜졌어요. 이제 있어? 맞아. 제가 가야 되는 건 대신 가시는 거죠. 땡큐, 14.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22만 헤르츠다. 그러면 2만원 나오면 그죠? 0.17m죠. 그죠? 17cm가 되겠죠. 한 요만큼. 요런 파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고주파, 20km 이렇게 높은 주파수는 생각이 고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낮은 거는 저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좀 시각화를 할 수 있겠죠? 오, 잘 안 줘줘. 도사님 좀 뿌리세요. 여기 이거 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지은 거야? 이거 한 잔 그리고 하면 해주시면 돼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오, 여기. 아, 이거 좀 우울한데? 오케이. 가봅시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써있네. 공기가 20도에서는 몇 미터 간대요? 1초에. 343m 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좀 느려지죠. 331m 가죠. 그렇게 간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복잡하게 써있는 그림은 패스합시다. 네. 저기 위에 왼쪽 말고 두 번째를 보시면 소리가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가는 방향이 좀 달라요. 여러분 밤에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죠? 낮에는 좀 덜 들리죠? 공기가 달라진대요. 보세요. 그 첫 번째 지면이 따뜻한 경우 바닥이 따뜻해. 그럼 위가 더 차갑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저 위에 사는 새가 듣고 밤에 소리는 이렇게 차가운 밑으로 이렇게 소리가 내려가니까 쭉쭉 깔려가는 거예요. 멀리. 낱말은 그래서 바닥에 사는 쥐가 듣죠. 낱말은. 그것도 이게 소리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소리를 아침 일찍 잘 맞춰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낮이 되고 우거가 되면 소리가 달라져요. 주일 본다는 예배 소리가 똑같이 나요. 왜냐면 공기가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차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왼쪽에 보면 그림 있죠. 실내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찬 공기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사람이 꽉 차면 밑에가 따뜻해지니까 차가운 공기 좀 위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까지 잘 안 가요.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 입사가 반사가 그냥 넘어갈게요. 뭐냐면 소리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온 각 그대로 이렇게 튕겨 나간다는 의미예요. 반사가 그대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공 튀기듯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가게 돼 있다. 반사가. 제가 소리를 저쪽으로 쏘면 이렇게 쏘고 반사돼서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한테 가는 소리도 있지만 제 소리가 여기 맞아서 가는 소리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튕기는 소리가 많으면 이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처럼. 그런 소리를 일부러 내기도 하죠. 기계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옆에가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반사되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뚜렷하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커튼 쳐놓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거기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동되는 건 잘 안 나와. 그냥 죽어버려요. 대신에 직접 가는 소리만 많이 가니까 명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닥도 카펫으로 돼 있으면 소리를 좀 흡수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소리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리가 잘 들리는 편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닥도 다 소리가 튕기는 거거든요.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아 하면 아 하고 좀 이렇게 더 울리잖아요. 잔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어디가 있나 여기 바닥도 카펫이고 옆에도 이렇게 막혀있는 데 가면 아 하면 그게 딱 끝나요. 울림이 없어. 어디 있어? 금강도에? 아니 그건 편이죠. 울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거 얘기였어요. 앞에는. 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음의 레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악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프로 오디오용 여기 보면은 프로 오디오 레벨은 플러스 4 dB 데시벨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약간 파란 게 보면은 마이크 레벨은 그 네거티브 60 데시벨이고 마이크 레벨은 플러스 4. 똑같이 프로 오디오도
4예요. 그러니까 악기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신드사이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레벨이 똑같아요. 우리 프로 오디오랑 사용하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용 오디오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오디오는 다 플러스 4dB 여기인데, 그러니까 소리의 어떤 그 볼륨 크기 기준이 여기인데, 가정용 오디오는 마이너스 10이요. 저 밑에요. 그러니까 가정용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두면 가정용 CD 플레이어나 가정용 그냥 이런 붐박스 같은 걸 연결하면 소리가 기준 자체가 낮은 거야. 그래서 많이 키워줘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많이 키워주면 잡음도 커지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잘 연결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것 중에 이제 컴퓨터도 있겠죠. 컴퓨터도 레벨 낮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연결하면 일단 키워야 되고 잡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 오디오용 CD 플레이어 이런 것도 프로 오디오용 사서 껴야 이제 레벨 딱 맞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차이를. 근데 이제 많이 들어본 사람은 좀 이해가 되겠죠. 네, 좋은 소리를 위해서는 여기 프로 오디오로 다 맞춰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앞좌석과 뒷좌석의 음량 차이가 많다. 그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 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스태킹 방식, 뭐냐면 쌓아 올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스피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놔져 있죠? 그죠? 그거랑 그 밑에 거는 플라잉 한 거예요. 천장에다가 이런 각도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놨을 경우 이렇게 플라잉 해갖고 내려놓으면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소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각하고 저 각하고 좀 거리가 가깝게 되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위에서 나오는 거하고 밑에 나오는 거 많이 달라요. 그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3페이지 그 위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그냥 스태킹으로 하면 앞자리하고 뒷자리하고 소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느 하나는 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플라잉을 해서 매달아서 직접 다 소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에 왼쪽에 보면 겨울의 경우 관객들의 옷들이 저음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뒤까지 전달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스피커가 이제 사람보다 어쨌든 좀 높아야 되고 각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각을. 네. 저희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일자로 스탠다드로 이렇게 설치해요. 위에 네.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뭐 좋은 안 좋은 거죠. 네. 네. 지금 그런 경우는 각을 약간 내려주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해야 돼요. 너무 높아서 저 위에는 그냥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통 기계에 따라 틀리긴 한데 사람 키보다 한 1.5배 정도 이렇게 높이 있으면 뒤에까지 그냥 다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 높은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로.